예, 반갑습니다. 이 비가 처적처적 옵니다. 참 요즘 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이 건강이 가장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건강에서 아마 한 개씩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어렵습니다. 비가 처적처적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길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역시 참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성이 성범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성이 성범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 이게 처음에 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매우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여성 성범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성 성범죄의 기준. 지금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어떠한 것인가? 나비가 꽃을 쳐다보면 시선 희롱죄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꽃 휘를 휘휘 이렇게 날아다니면 추행죄입니다. 나비가 꽃 위를 날다가 꽃잎을 살짝 스치면 강간미수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꽃잎에 앉으면 강간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묻습니다. 나비가 꽃을 쳐다보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꽃이 무슨 피해를 입었나요? 나비가 꽃을 쳐다보면은 꽃이 피해를 입은 건가요? 나비가 꽃 위를 휘휘 날아다니면은 꽃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가요? 그래서 나비를 묶어서 징역형을 때려야 되는 건가요? 나비가 꽃 위를 날다가 꽃대를 아니면 꽃잎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꽃대 못 쓰는 건가요? 그 꽃대가 또 꽃잎이 회복 불능이 타격을 입은 건가요? 그러면은 이 나비는 그 살짝 건드린 게 그렇게 큰 죄가 되어 가지고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비가 꽃잎에 앉으면은 강간미수라고 하는데, 나비가 꽃잎에 앉으면은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는 건가요? 나비가 꽃잎에 앉으면은 꽃이 죽을 만큼 그렇게 타격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은 나비가 꽃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그 꽃이 나비를 죽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건가요? 그 꽃이 그렇게 위험한 꽃인가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비가 꽃을 안 쳐다보는데 꽃이 고개를 돌려서 나비를 쳐다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비는 가만히 있는데 꽃이 쳐다봤으니까 꽃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건가요? 나비는 꽃이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못 때리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약 300m 앞 시속 30km 구간입니다. 나비가 가만히 있으니까 꽃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비한테로 막 그렇게 꽃이 걸어갈 수 있는 건가요? 꽃이 자신이 생존을 포기하고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가지고 나비한테로 가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러면은 나비가 가만히 있는데 꽃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비한테로 가가지고 꽃을 나비 몸에 문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나비는 꽃이 뿌리를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자기한테 꽃대를 막 비비니까 나비는 아무 타격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비한테로 달려가는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얘기는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나비가 가만히 있으니까 꽃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비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꽃으로 가지고 나비 몸에 묻댔습니다. 그래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꽃은 무사한 건가요? 그 꽃은 다시 씨앗을 발효할 만큼 그렇게 맨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나비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 가지고 나비한테로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꽃을 가지고 나비 몸에 막 문대야 됩니다. 그러면 나비는 어떻게 하는가? 나비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카메라에다가 녹음기와 카메라 동영상을 들고 나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요, 나 아무런 죄 없어요 하면서 높이 들고 카메라로 찍어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나비가 막 꽃대로 가지고 나비 몸을 문댈 때 나비가 아무런 반항도 안 했다라는 것이 찍혀야만이 나비가 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에 유채꽃이 막 피어가 있습니다. 참 예쁘죠? 노랗죠? 저 유채꽃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막 남한테 달려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유채꽃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남한테로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나비는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비가 꽃이 있는데 날아가지 않으면 나비가 비겁한 겁니까? 약 500m 앞 시속 나비가 30km 용기가 없는 구간입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나비는 날아가면 죽기 때문에 과속 그렇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죽느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의 손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네가 나비로서 날아가다가 0.33초 건드렸으니까 강제추행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0.33초가 얼마나 빠른 순간인지 아시나요? 0.33초가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아시나요? 그 찰나의 순간을 건드렸으니까 너희는 추행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시속 30km 정말로 우리가 맑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여성이 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려고 하면 그 안전도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건가요? 그 안전도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건가요?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남성이 여성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남자는 대단히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컷이 암컷을 바라볼 때하고 수컷이 적을 바라볼 때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자연계에서는 수컷이 암컷을 바라볼 때 임신 기간이 아니면 적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 속에 다른 존재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 가능 시기가 되면 이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즉 암컷이 수컷을 받아들이고 수컷이 암컷을 자신의 영역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인간이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암컷이 수컷을 바라볼 때, 또 수컷이 암컷을 바라볼 때 성적 대상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계에서는 생과 사로 확실히 구분되지만 인간은 각종 이권이나 편의 제공이나 이해타산 관계나 이런 것으로 적과 악원을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성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라는 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입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성행위를 영위할 수 있으며 좀 더 즐거운 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성을 통해서 돈을 확보할 수 있을까? 또 그 확보된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또 남녀의 계속되는 성에 있어서 이 어떻게 하면 성관계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안전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의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안전이라고 할 것인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그러면 있습니다. 0.33초 살짝 건드린 것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 그러나 이 성적인 성매매 합법화에 있어서 성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과연 0.33초 접촉하는 것이 과연 성적인 접촉인가? 이런 부분을 그 안전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0.33초만 스쳐도 시행이 되어서 징역 몇 년, 동종업 개척금지, 고지의무 신상 공개를.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팬티가 내려갔다는 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는 10초간 성적인 접촉을 했어. 그래서 강간미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러면 팬티 내렸는데 10초가 걸렸으니까 너는 강간미수야. 10초간 강간미수 행위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안전한 건가요?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먼저 문을 열고 모텔 문을 들어가야 된다. 또 여성이 카드를 먼저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성적인 접촉이 아니고 강간이 아니고 강간미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고 팬티를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먼저 팬티를 내렸으니까 강간미수가 아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성이 여성이 팬티를 10초간 내렸으니까 강간미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네가 0.33초 접촉을 해서 추행을 했기 때문에 여성이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전치 14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는 징역형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적 충격을 하는 것으로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지요? 길가를 지나가면서 0.334 쓰셨으니까 그 여성이 정신적 충격이 3주, 5주, 10주가 돼 라고 하는 그 진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더욱 안전해진 건가요? 그러나 모텔에 가서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네가 젖가슴을 3초간 만졌어. 그러니까 너는 강간미수야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 손을 잡아서 젖가슴에 대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안전하다는 기준을 어디서 갖다 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기준은 어디다 갖다 대야 되는 건가요? 위험하다는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건가요? 성매매 합법화를 해가지고
0.33초만 건드려도 주행인 세상에서 네가 10초간 엉덩이를 만졌으니까 너는 강간미수야 라고 하면 그게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10초간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사고 다발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지요? 합의금 말입니다. 합의금.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나온 자료의 6개월 성범죄 합의금 자료 통계가 6,42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남성이 여자 엉덩이를 10초간 만졌어요. 그러면은 남성은 합의금을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6,420만 원 합의금을 물어줄 정도로 그 엉덩이 10초간 슬쩍 만지면 그 엉덩이가 회복 불능이 타격을 입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도대체 안전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러한 개념부터 많은 설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전도라는 것 또한 성매매 합법화의 처벌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전방에 과속 우리는 방지턱이 깊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좋은 날 되시고요. 비가 뭐 처적처적 참 호랭이 시집 간다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호랭이 장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지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그 호랭이는 징역 3년을 살아야 됩니다. 참 호랭이가 신부 호랭이가 신랑 호랭이를 안아보면 강간미수가 아니고 신랑 호랭이가 신혼 4일차에 신부 호랭이를 안아보면 강간미수의 나라예요.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슬픈 나라이고 불행한 나라입니다.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입니다. 예, 모두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또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예,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